네, 맞습니다. 요즘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특히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정부 각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의를 갖고 도와주셨는데 정작 제일 일선에서 굉장히 좋은 업무지 않습니까?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니까 그걸 잘 실행해야 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잘 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요즘엔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떤 버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태까지 외상센터 선진국에서 어떤 정책이 진행되거나 그러는 과정을 보면 의료계 같은 이제 전문화된 그룹에서 많은 의견들을 잘 모아서 그거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정치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면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사실은 외상센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계 내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올라가지 못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제 정치권 그리고 이제 정부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을 많이 극복을 해내면서 윗선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들과 예산들이 책정되면서 내려온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블루칼라 계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받치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치료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이프티넷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지원을 여태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배정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 기관에 캐시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현찰로 지원해준 금액만 외상센터에 한마디로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가 60억 원이 넘습니다. 단일 규모 단일 센터에 물론 더 큰 사업들도 있지만 이만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연간 운영비로만 인건비 차원으로만도 60몇 억을 지원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항공전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이제 지사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간신히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더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와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17 닥터헬이 취항하고 나서 17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사실은 36명입니다. 36명이 동일 기간 동안에 36명의 환자가 헬리콥터로 이송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 36명 중에서 물론 이제 닥터 헬기 저희가 저 기종 한 대로만 하면 아직 전력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창래 단장이 지휘한 경기소방 특수대응단 헬기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모두 출동하게 제가 36차례 이제 환자분들 생명을 건지셨고 물론 그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 그거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 헬리는 고사하고 저희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될 이유를 지금 당장이라도 얘기해보라 그러면 30여 가지를 그냥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를 정책적으로 지금 간신히 조율하면서 뚫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 봐주셔서 경기도 내 헬기 소음 관련 일련 민원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은 저희 기관 내에서도 헬기 소음 관련 민원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자리에 씁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헬리콥터 민원이 이제 병원으로 사실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좀 있는 거에 대해서 기관장님들이 굉장히 예민해 하시거든요. 저것 때문에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안 오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랬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는 정작 환자분들이나 좀 굉장히 심하게 수술을 받은 암 환자분들조차도 오히려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은 헬기 소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그러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새벽에 그것 때문에 잠을 깨신 일이 있어도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오히려 저희를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제 오히려 그 헬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있는 저희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들이나 이제 기관장님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기관장님이 정말 헬기 소리 자체가 문제라고 정말 생각하시는지 좀 그거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더 이상 헬리콥터에 대한 사업을 사실은 병원에서 닥터 헬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싫으시기 때문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걸 빌미로 해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전 그것 아직도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야 될 길은 그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가야 될 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전혀 장밋빛이지가 않습니다. 기관 내에서는 정작 그것 때문에 헬기 사업을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문 같은 것들을 계속 국토부에 보내서 헬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질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지사님께서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도 굉장히 저희가 그 닥터 헬리 사업이 아직 닥터 헬리콥터뿐만이 아니라 외상 체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헬리콥터에 비행을 나갈 때마다 제가 최소 비행 인원이 의사, 간호사 이렇게 2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나가면서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타고 있고 이제 보통 어떻게 안 되면 이제 의사 2, 간호사 2명까지 타서 이제 4명이 출동을 계속 비행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할 간호사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의원님께서 그때 예산으로 해서 각 예산 외상센터에 220억 정도를 쓰실 수 있게 마련해 주셨고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22억 원 이상의 예산이 간호사분들 이제 증원하는 데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기관이 그 증원 목적에 충분히 사용하지를 않고 기존 인력들 월급을 대체하는데 상당 부분을 많이 써서 이제 실제로 이제 60여 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병원에서는 30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한 37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이제 30여 명 뽑을 예산을 기존 간호사들 병원에서 월급 주고 있던 일반 간호사들 월급을 이제 국비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제가 외상센터장으로서 굉장히 뼈 아프게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기 의원님들께서 피 같은 국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는데 병원 차원에서 회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증원을 하라고 줬는데 실제 60여 명을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단 36명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 30여 명을 더 뽑을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병원에서 기존에 월급을 주고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막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그런 곳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특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제가 센터장으로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병동 간호사들이 증원이 안 되고 비행할 간호사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괴로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중간 입장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의원님들처럼 정책을 크게 결정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기관이 아주대학교라는 기관과 또 제일 중요하게는 저희 외상센터에 계속 내원하는데 저희가 정작 병실이 없어서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중증 외상 환자분들 그 사이에서 제가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그 중간에서 좀 윤활 역할을 잘 해서 모든 부분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하루하루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